오만과 한국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경기를 분석하는 동안 충격적인 소식이 여러 포럼과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며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경기 후 짧은 인터뷰에서 팀의 미래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홍명보 감독은 약 10초 동안 침묵을 지켰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는 이번 경기가 그가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마지막 경기일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소식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축구의 스타이자 상징인 손흥민이 한국축구협회의 초대를 받아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의 유망주 중 한 명인 이강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두 소식은 축구계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두 연승으로 월드컵 예선 여정을 시작해 자신의 주위 분위기를 바꾸길 기대했지만 그의 계획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1년 전 홍명보 감독 역시 감독직에 오른 후 첫 승리를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2013년 국가대표팀을 이끈 후 호주, 중국, 일본, 페루를 상대로 한천 4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3무 1패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5번째 경기에서야 IT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처음 4경기 중 3경기는 동아시안컵 대회였으며 일본에게 패한 경기는 4경기에서 단 한 골만 기록하는 등 비판을 받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IT를 상대로 5번째 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고 당시 FIFA 랭킹 74위의 팀을 상대로 한 승리였습니다. 이후 신태용 감독 또한 처음 4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5번째 경기에서야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또한 처음 5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6번째 경기에서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감독들과 달리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에 오른 신선 경기를 통해 팀을 시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월드컵 3차 예선 경기들만 치렀죠. 또한 그는 임명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오만과 한국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선수들의 질과 경험에서 우위를 점하며 인상적인 경기를 펼쳐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들끓게 한 것은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한국 축구계와 관련된 충격적인 뒷이야기였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팀의 전술과 플레이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곧바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짧은 인터뷰에서 국가대표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감독은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는 약 10초 동안 침묵을 지키며 그 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행동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습니다. 감정이 담긴 말 속에서 감독은 이번 경기가 그가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마지막 경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충격적이었으며 그가 사임할 것이라는 어떤 신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축구계를 강타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축구협회는 현재 토트넘 핫스퍼의 주장인 손흥민에게 임시 감독직을 맡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축구협회 회장 정몽규는 전체 팀과의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것은 손흥민이 여전히 선수로서 정점을 찍고 있으며 감독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대표팀 선수들 중 21명 중 23명이 동의하였으며 이는 손흥민이 동료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강인 대표팀의 유망주 중 한 명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과 국가대표팀의 주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임시 감독직을 맡는 것은 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죠. 이강인은 흥민이 형은 토트넘과 대표팀 모두에서 이미 너무 바쁘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와 월드컵 예선을 오가며 계속 이동해야 한다. 난 그가 좀 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축구협회는 더 적합한 감독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강인의 발언은 여러 선수들에게도 공감을 얻었으며 이는 대표팀 내에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다수의 선수들이 손흥민이 임시 감독직을 맡는 것에 지지를 보였으나 이강인과 다른 몇몇 선수들의 반대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내부 회의 끝에 한국축구협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으나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이강인의 반대는 선수들 간의 관계와 한국 국가대표팀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여론을 뒤흔들었고 한국 축구계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 임시 감독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와 이강인 간의 갈등이 팀의 단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팬들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FC의 미드필더 손준호는 중국 축구협회에 의해 영구적으로 출전 금지를 당하며 그의 선수 경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9월 10일 시파는 지난해 중국 축구계를 뒤흔든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발표했죠. 또한 부당한 이익을 위해 경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43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전 금지 명단에는 외국인 선수인 손준호와 에볼로가 포함되었습니다. 중국 매체와 중국는 현재 손준호는 한국으로 돌아와 수원FC 소속으로 뛰고 있다. 이들의 경우 시파는 국제축구연맹에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피파는 이 출전 금지 명령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산둥의 선수들과 코치들은 승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손준호도 이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결국 손준호는 구금되어 즉시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3월에 재판이 끝나고 손준호는 석방되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준호가 군용 클럽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는 수원FC에 입단하여 K리그 1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6월 손준호는 수원FC로 이적했으며 하나는 K리그 1 2024 18라운드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손준호는 복귀 후 안정적인 폼을 유지하며 팀의 미드필드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 패스 기술, 시야, 그리고 뛰어난 수비 능력으로 수원FC의 우승 경쟁에 기여하고 있죠. 손준호의 중원 합류는 윤빛가람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손준호의 대표팀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9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손준호를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는 손준호를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우리는 중국 축구협회와 계속 논의할 것이다. 이는 존재하는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축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여전히 손준호의 경력을 방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파는 손준호는 불법 거래, 승부 조작 및 부당 이익을 통해 심각하게 스포츠 윤리를 위반했다. 중국 축구협회 규율 규정 제2조, 제5조, 제73조, 제111조 및 시파 윤리 및 공정스포츠위원회 운영 규칙을 바탕으로 손준호의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을 평생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피파의 결정이 현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손준호와 다른 60명은 승부 조작 및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내에서만 축구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축구 유망주 거태니는 현재 태국 리그 1에서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피파가 이 금지 명령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면 손준호는 축구 경력을 끝낼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즌 PL에서 지역 전문가들은 두 선두 자리를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이 계속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이끄는 아스날은 큰 진전을 이루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를 위협할 수 있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아스날은 여러 번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아쉽게도 우승을 놓쳤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은 5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는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20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으로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리버풀을 이끌었던 위르겐 클롭 감독이 떠난 후 많은 이들이 리버풀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러나 슬롯 감독의 지도하에 두드러진 보강 없이도 리버풀은 안정된 폼을 보여주며 시즌 초반 3연승을 거두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탑3의 세 자리를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여러 팀이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팀들은 토트넘,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톤 빌라,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